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ADS-B 42회 시험이 끝났는데 ADS-B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도 제가 간략한 총평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자격 포럼 카페에 제가 시험이 끝나면 항상 들어가서 후기들하고 복원된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고,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어렵겠구나, 혹은 이 문제는 정답이 A인지 B인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략한 총평을 항상 제가 시험이 끝나면은 빠르게 찍어서 올리는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는 어땠냐라고 하면은 우선 1, 2과목부터 말씀드릴게요. 1, 2과목. 얘는 솔직히 제가 좀 봤는데 여태까지 출제됐던 최근 몇 해 들어서 가장 무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했을 거다. 공부를 본인이 성실히 했다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 1, 2과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사실상 ADS-B에서 1, 2과목이 어렵던 쉽던 체감 난이도는 사실상 3과목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3과목이 이제는 기출만 돌려가지고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식의 문제들은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회차에 복원된 내용들을 좀 보니까 두 가지로 좀 난이도 체감이 달라질 것 같아요. 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혹은 데이터 분석에 조금 지식들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시험이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난이도가 좀 많이 낮게 느껴졌을 거고 충분히 고득점을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없어서 벼락치기를 하셨거나 혹은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셨거나 뭐 이렇게 빠르게 공부를 해서 60점만 넘기자라는 목표로 자격증에 맞게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기출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많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기출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사이드 토픽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드 토픽들이 사실은 ADS-B 기출에서만 출제가 안 된 거지, 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사이드 토픽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엘보 메서드, DB 스캔, 엠리오리 알고리즘, 이런 거는 데이터 분석하는 어떤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책을 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DS-B 문제집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실히 그냥 차근차근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그런 것들은 다 보셨을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이 깊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얘가 뭔지만 하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만 냈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지만 기출만 보고 빠르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1, 2과목이 무난했고, 그리고 3과목도 기출에서 출제된 부분도 어느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는 사실상 체감은 달랐을 수도 있어도 합격률은 저는 60% 이상은 된다. 기존 시험 41회, 40회 다 60% 정도 됐거든요. 얘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혹은 합격률은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과목이 무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3과목에서도 그래도 내가 공부를 했으면은 생소한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3과목이 내가 꽝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글들이 많은데 막상 까보면은 합격하신 분 정말 많을 겁니다. 전 매번 그래왔어요. 매번 그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 결과는 나올 때까지는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논란의 문제들 한번 봐볼게요. 솔직히 이번 시험은 더러운 문제들 있잖아요. 정말 너 틀려봐라 라는 식으로 낸 문제는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좀 문제는 깔끔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토픽이 좀 나왔어서
헷갈릴 순 있어도.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논란의 문제들이라고 하면은 더러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답이 A인지 B인지 모르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위주로 제가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2교시에 협의의 분석 플랫폼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 저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협의가 좁은 의미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API냐 분석 라이브러리냐 이게 답이냐라고 하는데 지금 답은 얘로 굳어졌죠. 분석 라이브러리가 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20몇 회, 20한 6회쯤인가? 네, 이쯤의 기출문제로 이미 출제된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는데 자, 플랫폼 구성 요소에는 광이 넓은 의미의 플랫폼 구성 요소가 있고 좁은 의미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니까 엄청 넓겠죠. 그래서 API가 이에 해당할 거고 서비스 엔진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광의의 분석 플랫폼 구성 요소에 해당을 되고 협의는 좁은 느낌이잖아요. 좁은 느낌은 전문가 수준에 내려가서 이분들이 전문가 수준이 분석 플랫폼을 다루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프레임워크나 여기 보이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은 전문가 수준에서 다루는 플랫폼들이죠. 혹은 분석 엔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분석 라이브러리가 맞아요. API는 답이 아닙니다. 자, API는 광의의 분석 플랫폼 구성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3교시에 이 문제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논란이라고 볼 거는 아닐 것 같고 지금 답은 P밸류로 굳어졌죠. 왜냐면은 P밸류 네이버나 구글에 바로 치면은 얘가 그냥 요거 있죠. 요게 그대로 정의가 튀어나와요. 정의가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이게 P밸류가 답이 맞고요. 1-알파는 뭐예요? 신뢰 수준이잖아요. 신뢰 수준. 우리가 흔히 95%, 99%라고 얘기하는 신뢰 수준이니까 얘는 답이 아니고요. 1-알파는. 그리고 얘를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확률을 이렇게 길게 쓴 거거든요.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확률은 뭐예요? P밸류잖아요. 그래서 P밸류가 작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알파보다 P밸류가 크면은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P밸류가 맞습니다. 얘는 P밸류예요. 그 다음에 다중공선성 해결 방안이라고 있는데 다중공선성이라는 게 결국 독립변수들 간의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를 해서 모델을 망치게 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의미하는 건데 자, 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보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가지가 보기가 나왔는데 상관계수 높은 변수 제거 맞죠? 그렇죠? 상관계수 높은 변수를 제거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는 x가 아니라 동그라미 네 맞으니까 그리고 평균 중심을 이동시킴이라고 있는데 민 센터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 민 센터링 기법을 활용하면은 다중공선성이 낮아져요. 요런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는 맞는 거고 자, 답이 3번이냐 4번이냐 지금 갈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3번인지 4번인지 지금 답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얘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복원된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복이라면은 얘는 무조건 맞아요. VIF가 10 이상이면은 얘는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VIP를 통해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얘가 3번이 상관계수를 낮추기 위해 변수값을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변수값을 조정한다라고 나왔다면은 문제에 제가 복원한 게 맞다면은 변수값을 조정한다는 거 뭐예요? 데이터 조작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데이터를 변형하겠다는 소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데 그럼 내가 원하는 모델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 2, 4번이 너무 명확하게 다중고정성의 해결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3교시 대치법. 이 두 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틀린 거 고르는 거였죠. 얘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주장이 단순 대치가 아니라 완전 대치 혹은 완전 분석으로 모두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틀린 말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는데, 단순 대치, 완전 대치, 완전 분석 대치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 확률 대치로 회귀 분석으로 대치하는 게 아니죠. 단순 확률 대치는 뭐예요? 얘는 주변값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KNN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대치를 해요. 그리고 회귀 분석으로 대치는 뭐냐면요. 조건부 평균 대치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답은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은 자, 얘가 지금 가장 핫하죠. 그렇죠. 답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생소하고, 그리고 보기도 엄청 길었나 봐요. 보기도 엄청 길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나 본데, 그래서 정답이 뭔지도 지금 엄청 아리까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최대한 보면서 복원을 좀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맞게 복원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뇌피셜을 넣어가면서 복원을 했어요. 왜냐면 ADP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복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복원된 거를 기준으로 했고 시험장에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한번 봐보시고 맞는지 틀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번에 수정된 결정계수가 결정계수의 단점을 보완한다 라는 건데, 얘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변수 선택을 할 때 결정계수를 사용하면 안 돼요. 얘를 사용하면 안 되고, 왜냐면 변수가 많을수록 결정계수는 값이 무조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결정계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얘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멜로CP 라고 있는데, 요 멜로CP를 예측값에 대한 MSE를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야, MSE가 아니지 않아요? MSE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라고 하는데, 멜로CP의 공식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MSE를 고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ARC는 변수가 많아질수록 벌점을 부여한다. ARC랑 BRC는 둘 다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럼 BRC는 변수가 많아질수록 가중치를 부여한다라는 식으로 보기가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중치는 어때요? 변수가 적어질수록입니다. BRC는. 자, ARC도 마찬가지예요. ARC도 마찬가지고 BRC도 마찬가지인데, 변수가 적어질수록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죠. 지금 복원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복원 가져온 게 좀 잘못됐거나 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복원한 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얘는 논란의 문제들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제가 가져온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얘네들은 어쨌든 기존에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신규 토픽들이죠. 사실상 신규 토픽이라 하기도 뭐예요. 왜냐면은 ADS-P에서만 출제가 안 됐을 뿐이지, 여러 데이터 자격증 시험들에서는 얘네들은 출제되는 단골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기관에서 ADS-P를 시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출제해야 될지를 이 문제들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여태까지 기출에서만 출제된 것들로 공부를 하면은 너는
합격은 할 수 있을 거야.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너는 절대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좀 폭넓게 많은 거를 공부를 해봐 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넣은 거고,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이드 톱백이긴 하지만 앱리오리 알고리즘이 최소 지지도로 빈발 항목의 집합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걸 통해서 빈발 항목을 추출한 후에 연관 규칙 분석을 수행한다 라는 특징만 알고 있었으면 앱리오리 알고리즘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DB스캔은 밀도 기반에 군집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집의 개수 K는 결정할 필요 없다 라는 특징을 알고 있었으면은 DB스캔 문제 풀 수 있었고, 엘보우 메소드도 K민지에서 K 군집을 결정할 때 팔꿈치가 되는 그 K 지점이 엘보우 메소드 기법이다. 그걸를 K로 결정을 한다 라는 특징만 알고 있었으면 이 세 문제는 그냥 거저 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본인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급하게 따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거나 자격증 위주로 빨리빨리 따야 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ADSP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지금 42회 시험 끝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43회, 44회 준비하기 위해서 42회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42회를 붙었지만 내가 이번에 합격할 것 같지만 데이터 관련돼서 조금 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유롭게. 어차피 공부해서 남는 거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공부해서 붙나 일주일 공부해서 붙나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게 중요한 거지,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얘는 하루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나는 한 달이나 공부했어, 내가 손해봤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기회가 되신다면 열심히 좀 넓게 공부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요 앱리오리 알고리즘은 제 인공지능 특강에 12강 연관 규칙 분석에서 다 설명을 했고요. 요 DB 스캔인가 엘보우 메소드는 10강에 분할적 군집 분석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즉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토픽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인공지능 특강에서 다 다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도 다 얘네들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ADSP 따려고 공부하는 거면 좀 제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공지능 특강에서도 이런 것들 다 다루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강의에 30분도 안 됩니다. 뭐 1.5배속, 2배속으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해서 앞부분에 머신러닝 파트만이라도 해서라도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은 어쨌든 이번 시험은 앞으로 3과목 이런 거는 기출에서만 출제되지 않을 거고 좀 다양하게 네가 공부를 해야 될 거다. 그래야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추가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40회, 41회, 42회 통틀어서 문제는 가장 깔끔하게 낸 회차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진 몰라요. 3과목 꽈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합격률 항상 60% 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ADSP 요약 강의 있거든요. 2시간 요약 강의. 걔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요약 노트는 제가 좀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